시작할게요. 시작하는데 잠깐 딴 얘기, 30분 딴 얘기하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처음 본 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소공 교재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최고예요. 예, 이게 최고인데 소공은 여러분들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안 바뀌어요. 예, 근데 이제는 좋긴 한데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조금 문제긴 해요. 왜? 양이 많으면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그죠? 모든 게 얇은 게 좋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제일 좋다고 해서 모든 주제별로 다 우수하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주제별로 다 우수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 이제, 기술사 공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안 외워지죠? 예, 안 보고 쓸 수 없죠?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동영상 끄면 얘기를 드리고, 자, 뭐냐면 한 달 동안 제가 뭐 하고 왔냐면, 이제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제가 사실 블로그가 2개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블로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쓴 게 있죠. 쓴 게, 그죠? 뭐 대충 잘 안 보이지만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양성, 애자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 달 동안 20살짜리 학생에다가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주제를요, 머릿속에 다 넣어준 거예요. 공부 시간 딱 6시간. 지금, 그래서 안 보고 요이 땅에서 딱 쓰면 100페이지를 써요. 이렇게. 물론 중간에 뻥꾸도 있고, 이 정도로. 그죠? 뭐 압축해서 100페이지가 아니라, 100페이지를 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마 이제 대충 보면 알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거는 해야 하죠. 자, 지금부터 시험 본다 하고 요이땅하고 해요. 자,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관계 4개 써봐. 그러면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내가 불러줘야 돼. 이해되시죠? 힙소트의 삽입 과정을 써봐.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 전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더라? 자료 구조 전체랑 컴퓨터 구조 전체, 그 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 물론 여기에서 프로젝트 관리는 빼고 했어요. 프로젝트 관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사실은 이거 먼저.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어떻게 했냐? 원래 사실은 제 블로그에 이 글 썼다가 그냥 지웠어요.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지웠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두고, 매일, 만약에 이거 안 써도 돼요. 매일 보는 같은 나이의 동무.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자, 매일 보는 같은 나이의 동무 뭐라고 하지? 그러면 뭐 친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친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모든 과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부터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킹이 돼서 망가진 거 뭐지? 스톡스넷. 이제 그 학생이 대답하는 거는 스톡스넷을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만 기억나겠죠. 나중에는. 그죠? 트래픽을 막 이렇게 주는 건 뭐지? 디도스와 관련된 정보 보안의 목표 3개 중에 하나가 뭐지? 그죠? 가용성. 뭐 이렇게. 이걸 다 끝나면 이제 거꾸로 지워요. 친구. 여기를 비워요.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러면. 아까 그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지금. 그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봐보세요. 매일 보는 같은 나이의 동무.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외우겠어요? 매일 보는 같은 나이의 동무. 이렇게 외우겠죠? 그죠? 근데 이게 한두 개면 괜찮아요. 한두 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수백 개, 수천 개고 컴퓨터 쪽에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과연 기억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이건 누구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일례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Requirement Engineering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원서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요구사항에 뭐 영어로 되어 있어요. 완전성과 그다음 뭐 일괄성,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 기술적인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영어로 먼저 원서에서 공학은 훨씬 더 이제 어렵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원서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장 자체가. 그러면 공학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봐보세요. 디자인 패턴. 객체 지향에서 한번 이거 안 줘도 돼요.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뭐 모델링 기법, 아키텍처 패턴, 아키텍처 구조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스템 전체 구조에 대한 뭐 가이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외워보세요. 아키텍처 패턴, 시스템 구조에 대한 전체 가이드, 디자인 패턴, 객체 지향의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요구사항의 완전성, 일괄성,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활동. 외울 수 있죠, 이 정도는. 그죠?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3-4개가 아니거든. 수천 개거든요, 수천 개. 예. 그래서, 이걸 처음에 외우게 시키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똑같이 쓰지 말라고. 이 문장. 이 문장이 최고의 답도 아니고, 이 문장이 최고의 뭐도 아니니까 똑같이 쓰지 말고, 공학, 패턴, 방법론, 이렇게 끝이 나오는 단어들은 X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딱 이렇게만 하라고. 그래야지 문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 뭐예요?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맞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구공학 뭐예요? 요구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디자인 패턴 뭐예요? 말 그대로 디자인이죠.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키텍처 패턴? 아키텍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걸 못 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최고의 1등의 뭔가를 하려고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재를 그대로 찍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이게 10개, 뭐 20개까지는 어떻게 간다 하더라도 이게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어떤 누구도 그렇게 찍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써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아주 우수하진 않다고 쳐도 이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라이팅은 되죠? 그죠? 그리고 라이팅 한 다음에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문제 이렇게 했어요. 나쁜 것만 얘기해 그냥. 공부는 좋은 거를 가르치지 나쁜 걸 가르쳐 주지 않아. 그냥 나쁜 말만 다 하라고. 나쁜 말만. 그러면 좋은 거에 반대말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거의 반대말은 품질이 저하된다. 그죠? 품질이 저하된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거의 나쁜 말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 아니어도 돼요. 복잡도가 올라간다. 얘는 올라가는 거죠. 나쁜 말이. 그죠? 그러면 다시 물어요. 품질공학은 뭐냐? 퀄리티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까 그 잠깐 보여준 거 있죠? 그 보여준 거를 그 처음에 이제 딱 그 시험을 보면 아침부터 이제 풀로 봐요. 그냥 전 주제만 던져줘요. 주제도 던져줘야 돼요. 왜? 이름이 기억이 나야지 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주제도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던져줘서 자, 지금부터 요이 땅 한다 하고 딱 하고 자, 데이터 스트럭처의 구조 뭐가 있지? 그럼 선형과 비선형이 있어요. 그럼 선형에는 뭐가 있지? 스택 큐 뭐 이런 게 있고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게 있고 비선형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이해되시죠? 뭐 대충 뭐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트럭처의 구조를 써. 그럼 쭉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스택에 써.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스택의 알고리즘 쓰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이름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스택의 알고리즘 쓰고 스택을 그림 그리고 삽입과 삭제가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쓰고 스택의 문제점까지 써.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써져요. 그러면 애자일 프로세스를 쓰는데 그냥 애자일의 어떤 개념을 아까 이런 식으로 그냥 민첩하게 하는 프로세스야 이렇게 써. 그냥 민첩하게 뭔가 쓰고 애자일의 특징 4개를 쓰고 그죠? 애자일의 문제점을 쓰고 그죠? 이렇게 제목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제목을. 그래야지 내가 전체 지식에서 아 요거구나 이렇게 내가 찾아내서 탁탁탁 끼워 넣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100개를 끝낸 거예요. 자, 컴퓨터를 모르는 애도 했단 말이에요. 공부 시간 하루 6시간. 3시간은 혼자 하고 3시간은 제가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이해되시죠? 이름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과연 뭘 알겠냐? 소프트웨어 공학의 어떤 전문가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죠? 사실은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라이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라이팅이.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봐보세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 나선형도 있죠? 나선형 모델. 네, 반복.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그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그죠?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이걸 딱 써주고 특징만 써. 그러면 아까 거기에도 있었어요. 간단하다. 뭐 고전적이다. 뭐 순차적이다. 저기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꼭 얘기하죠. 폭포수는 고객의 요구사항 확인이 어려워. 그 폭포수의 핵심은 그 단어는 무조건 있어야 돼. 고객의 요구사항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그냥 쓰면 뭐 분석, 설계, 구현, 뭐 테스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자, 이게 이제 틀린 글이지만 나선형 모델에 요것도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거는 2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3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레벨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을 매일 보는데 이거 매일 봐야 돼. 매일 이거의 그 핵심은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빨리 외우고 빨리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빨간색으로 다시 쓰고 그죠? 그거 다시 외우고 다시 또 시험 보고 이거 계속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손에 잉크가 묻어갖고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게 최대 6시간이라고. 6시간 이상 안 걸려요. 최대 6시간이야. 자, 그러면 그 6시간도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실질적으로 한 4시간만 한 거예요. 4시간 반. 자, 아무튼, 이렇게 딱 쓸 수 있게 된 다음에 제가 이제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표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디다 그릴까? 그냥 말로 해도 되겠네요. 그냥 빈 박스 표 있죠? 빈 박스. 박스 사각형 하나 그리고 반으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리고 위에 제목에다가 폭포수 여기에다 이렇게 쓴 거죠. 폭포수 나선형 이렇게 하고 이 빈 박스만 만들어줬어요. 줄수는 한 4줄 정도 비워주고 요거 이제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썼던 거 그냥 여기에 쓰고 여기에 썼던 거 그냥 여기에 써. 이해되죠? 다른 내용 쓰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에 썼던 거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거나 너무 많으면 아무튼 여기 있는 거 그냥 밑에 써. 그러면 이것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이렇게 올라갔다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게 돼야지 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 보고
소프트웨어공학 뭐지? 자, 책에 봤더니, 소프트웨어 위기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잘 안 이루어져.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그 문제점을 좀 세련되게 말하면 그냥 위기라고 쓸까? 오케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문제점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안지를 하나 딱 외우고 와서 그 저번 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번 10개 주제 했죠. 그 10개 주제 시험 보면 첫 번째 펜을 딱 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펜을 딱 뜨는데 그 교재를 100% 똑같이 찍으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쓸 때마다 글이 바뀌는 게 정상 아닌가요? 쓸 때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똑같은데 쓸 때마다 글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외울 수 있죠. XP의 특징 4개. 이거는 외울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름만 일단. 이름만. 근데 그것도 평생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반복해야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바인더 이만한 거에다가 연필로 제목을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에자일에 대해 쓰세요가 아니라 에자일의 정의 써, 에자일의 특징 써, 에자일과 RUP 비교해, 에자일의 종류 써. 이렇게 제목을 잡아준 거예요. 제목을.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사 답으로 치면 서브 제목이죠. 가의 정의 쓰고 뭐 나의 필요성 쓰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수검 전략 동영상 할 때 첫 번째 암기가 뭐냐면 목차의 이름이라고 했던 거예요. 목차의 이름을 알아야지만 뭐를 쓸 수가 있는지가 나와요. 특징, 구성 요소, 장점, 단점, 필요성 뭐 이런 이름이 나와야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끄집어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방법이 있는데요. 대충 해야 돼, 설명. 아까 뭐라 그랬어요? 3주에 3과목이었어요. 3주에 3과목. 3주에 3과목이라는 특징은 뭐야?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전산의 과목이 몇 개나 있어요? 3과목. 컴퓨터 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뭐라죠? 컴퓨터 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스트럭처 빼고 남은 거 뭐죠? DB 하나 있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몽고DB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체 과목으로 뭐 DB 하나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보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럼 무슨 과목이 남아요? 6과목. 6과목이잖아요. 그럼 2달 하면 다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6과목도. 그 6과목 중에 솔직히 제일 어려운 과목 뭘까요?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거는 이해거든. 데이터 스트럭처 제일 어려워.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거는 이해거든. 그건 암기보다는 이해가 굉장히 많은 주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원칙대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일을 했고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직접 간접적인 뭔가를 했잖아요. 아예 모르는 애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이면 6과목을 아까 그 정도로 100페이지를 쓸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못 써도 되죠. 블록체인이 뭐야? 몰라 그건 난. 비트코인? 나는 몰라. 스톡스네?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컴퓨터의 6과목인 거죠. 나는 TCP/IP는 써. 이해되시죠? 나는 디도스의 뭐 아주 자그만 뭐 최신 기술 하나? 기법? 이런 거 잘 몰라. 근데 나는 TCP/IP 쓰고 디도스가 뭔지는 알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네, 그게 1등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면 남들처럼 못 쓰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한 방법이기도 해요. 예, 어차피 이거 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이거 쓰지 못하면. 머리로 백날 이해해봤자, 쓰지 못하면.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설명해 줄 게 없어요.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래, 소프트웨어 공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품질도 나빠지고 다 엉망이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절차는 뭐뭐가 있고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강의하면 이거 4시간이면 끝날걸요? 480페이지짜리 PT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거 없겠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델링 해봐 그러면 못하던 사람이 원래 하던 사람은 하겠죠.
근데 전에 못하던 사람이 그런 4시간, 5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블루투스 그냥 통신하는 거, 그냥 뭐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강의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요. 나의 진도와 여러분들의 진도는 틀려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나의 진도고, 여러분들의 진도는 이거를 요번 주에 아까 그 본 이미지 정도로 다 쓸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부르는 거예요. 저는 불러주는 거예요. 애자일의 특징 4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저런 한 개 한 개가 딱 모여지면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문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문제가 이거예요. 체계가 안 잡혀, 체계가. 단위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항목 하나하나는 나오는데, 전체적인 뭐 이렇게 우리 좋은 말로 숲을 보자 그러는데, 그런 체계가 머릿속에 안 잡혀요. 근데 체계가 안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2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는 강사가 똑바로 안 하면 체계가 안 잡히고요, 솔직히 말하면. 2번째는 뭐냐면, 교재가 후져도 체계가 안 잡혀요. 그 교재에서 체계를 잡는 포인트적인 PT가 있는 거예요. 그 PT를 딱 집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개 많이 배운 낱말들을 얘는 이 위치, 얘는 이 위치, 이래서 딱 체계는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체계를 가장 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목차죠. 원래는 목차예요. 그게 가장 잘 얘기하는 것. 이해되시죠? 근데 목차가 맞긴 맞는데 다른 표현. 소프트 S자 기술사 교재,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나서 설명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써있어요. 영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개발 생명주기예요. 그죠? 개발 생명주기랑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랑 누가 봐도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델은 ISO 1207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예요. 개발에는 사업을 계획하는 계획서 어떻게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폐기하는 과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책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용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별로 표현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고요.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해되시죠? 제목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다른 표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컨셉 한번 봐보죠. 원칙, 컨셉, 원칙, 패턴, 가이드라인, 패턴. 이게 이제는 GOF의 디자인 패턴이에요. 한번 그냥 들어볼게요. 컨셉이 있으니까 사실은 보지 않게 이제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0번으로 하나 굳이 만들려면 이제 이런 걸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죠? 목적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적은 그냥 머릿속에서 2개만 딱 생각하면 품질 올리고 리유즈 올린다. 네, 그 중에 그냥 리유즈 올리면 된다. 재사용 올리면 된다. 목적은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컨셉, 모듈화, 애브스트랙션 이해되세요? 인포메이션 하이딩, 이너니턴스. 그죠? 이게 컨셉이에요. 그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원칙이 나왔는데, 오픈 앤 클로우즈, 리스코프의 교체 원칙, 이제 나오는 거예요. 리스코프의 교체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 원칙에서 그랩스 패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랩스 패턴은 9개의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만 줘요. 클리에이터, 폴리모어즈, 다형성. 그죠? 그 다음에 로우 커플링, 하이 코이즌, 뭐예요? 결합도 응집도, 모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몰라도 됩니다. 구조를 볼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9개. 여기까지 1번부터 3번까지를 가지고 설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용도에 따라서 나눴는데, 그게 뭐예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생성이니까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생성이니까.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 그죠?
abstraction factory, singulator, prototype, 생성. 구조? 자, 다 얘기 안 할게요. 괜히 길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주제가 뭐예요? 체계죠, 체계. 체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주제는 객체지향의 체계인 거예요. 체계가 되는 거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나의 역할이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체계를 잡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왜? 다 알아야지 체계를 잡거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나의 역할이에요. 그건 내가 해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진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공 요번 주에 끝내세요. 어떻게? 에자일 써 그럼 쓰는 거고 에자일의 특징 써 그럼 쓰는 거예요. 특징 4개만 써 이렇게 할 거예요. 스크럼의 특징 써 그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그 정도로 그 정도의 레벨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도는 저보다 한 5배 이상 빨라야 돼요. 나는 점점 더 깨나가기 시작할 거야. 하나하나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진도가 늦는데 내 진도보다 늦게 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한 20분 했으니까 한 10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